슈프음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영우 씨의 이상한 변호사 6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봅시다. 5회가 우영우와 권민우의 치열한 접전이었다면 6회는 우영우와 최수연의 합주였습니다. 전작 5편과 마찬가지로 이 에피소드는 해결되어야 할 사건을 직접 제기함으로써 그 시작을 열었고, 오늘의 사건은 도난한 조선족과 관련된 공익 사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것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차별, 모성애 등 3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 스토리에 깊은 인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콘텐츠를 엮어내는 능력 때문에 에피소드마다 독특한 매력과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캐릭터 라인, 질 높은 연기로 에피소드들은 그러한 인간적 사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영우와 수연이 자신의 의뢰인인 향심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고향을 탈출했지만 우연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쳐 5년 만에 자수했습니다. 그 에피소드의 첫 번째 가산점은 한국에서 민감하고 관심 있는 주제인 탈북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해 성공한 난민들의 험난한 여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숙련하다 그 과정, 행운의 신은 아마도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삶과 죽음의 가느다란 끈으로 묶여있을 때 한 걸음만 잘못 가면 후회도 못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주제는 한국 브로커들의 난민 기만에 대한 또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향심은 아마도 이 문제의 피해자일 것입니다. 브로커는 그녀에게 적립금을 빌려서 그 돈을 이선영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향심은 자신의 돈을 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야기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피소드의 두 번째 가산점은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선영을 만나러 온 향심은 너무 화가 나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부수고 겁주는 사이 사람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웃들이 소음을 들었기 때문에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선영의 몸에 이미 있던 상처를 향심과 친구가 입은 상처로 착각하는 불운까지 겹칩니다. 사실 그 상처들은 선영의 남편이 그녀를 때려서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의 지필진에게 약간의 감탄을 하는데 이 문제의 함축이 매우 섬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선영은 사건 당시 수십 개의 멍이 든 채 나타났고 향심이 항복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선영은 그 정도의 부상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5년 동안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법정에서 그 사실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그 에피소드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가정폭력은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여성은 항상 침묵하며 견디고 어떤 여성은 평생 견디고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떠납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뜨겁지만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선영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지켜졌다면 사건은 곧 끝날 것 같지 않은가? 그 다음 가산점은 작가가 에피소드에서 차별에 대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 구별은 선영의 몸에 난 상처가 향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남한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에피소드 내내 그는 이런 종류의 나쁜 태도를 3번이나 표현했습니다. 차별은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전에 사건을 변호한 공 변호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공익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 없이 절차를 밟아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향심의 동반자는 징역 4년을 복역했고 향심도 징역 4년을 복역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사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의 시선을 지울 수 없고 우리를 차별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상황에서 향심과 친구는 워낙 폭넓은 이해를 하지 못한 여자여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저항하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은 그 의사의 선입견이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사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우와 수연의 열띤 태도는 사건을 무질서하게 다루는 공 변호사의 수사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용감하게 맞서세요. 세상은 항상 정의의 균형 위에 있고 우리를 보호해야 할 사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산점은 모성애입니다. 향심은 고아원에 입원하기 전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큰아이를 키우기 위해 5년 동안 도망쳤고 자신은 지난해 죄를 고백했습니다. 향심은 자신이 투옥과 투옥의 중간에 있을 때 에피소드에 등장하지만 그녀의 모든 싸움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이런 구상을 보여주는 것은 영우의 불우한 삶을 묘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그녀는 정신적 결함뿐만 아니라 모성애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영우가 아기였을 때 엄마와 아버지가 가득한 친구들의 주변 가족들을 두리번거리며 보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 한 명이 빠지면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빠지면 영혼이 반쯤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 회에서 영우의 어머니 신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로 끝난 이번 회는 영우와 수연이 오랜만에 고백하는 반성적 태도와 행동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며 그녀의 죄상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의 감정과 영화의 상황에 대한 관객의 감정적 충의를 이어주는 연속입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을 애도합니다. 우리는 차별의 여파와 편견이 초래하는 시각에 대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모성애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이런 사상을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 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토요일 방송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